안녕하십니까. 닥터 바보 북톡. 이번 주는 전번 주에 약속한 대로 우리 이별을 위하여 오소미 시집 우리 시인 또 저희 누님 둘째 누님인 오소미 닥터 오소미를 모시고 이 시간을 마련해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누님 오소미님 이 시집을 쓰게 된 동기 또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거를 그냥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우리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한번 말씀 하나 주세요. 저도 뭐 시집을 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한 그런 동기는 사실은 없고요. 저는 미국에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미국에 왔는데 사실 국민학교 때부터 저는 글 쓰는 재주가 있어서 수필시 이런 것들을 국민학교 때부터 일기장 안에 쓰기 시작한 그것이 이제 동기였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문과 계통으로 나갈 생각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책 많이 보고 시 쓰고 수필 쓰고 그래서 상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문학의 길을 걸어야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을 때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1 다니다가 미국에 왔는데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사실 제가 생각나는 것들을 일기장에 시의 형식으로 쭉 하고 있다가 그러면서 이제 대학 다니고 그러면서 하는 공부가 이제 자연계로 돌아서 의학을 공부하게 됐으니까 그러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그냥 시를 쓰고 고치고 이러는 작업을 하고 있던 중에 대학교 버클리를 다닐 때 그때 이제 글을 쓰기 좋아하는 그런 한인 친구들 몇 명의 의지로 사실은 캠퍼닐리라는 그런 버클리 대학에서 캠퍼닐리라는 어떤 문학집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랑 몇 명의 친구들이. 그래서 처음으로 한글로 그때 당시만 해도 글씨 써서 등사판으로 밀어서 그리고는 프린터샵에 갖다 주고 그게 70년대 얘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캠퍼닐이라는 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얘기예요. 77년 정도 되겠네요. 그때가 이제 그런 식으로 글을 쭉 쓰기 시작했는데 소설도 쓰기 시작했고 단편 소설도 써놓고 뭐 등가등가 뭐 잡다한 것들을 한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저는 썼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랬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개업을 하고 관광과의로 전문의로 그래서 개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때 이제 말하자면은 한국일보, 중앙일보 이런 신문들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제가 글 쓰는 것들을 좋아하고 한다는 거를 알고는 그런데 뭐 여성의 창이라든가 금문교 이런 데에 써주시면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시를 발표도 하고 수필도 쓰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거기에 또 있는 한국 선생님들 중에 그 소설가 선생님이 계셔서 그분이 같이 이제 상황 한인 문인 협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그 멤버로 이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있는 즈음에 80년 후반부에 그 서울대학에서 휘날리던 평론가이신 권영민 교수님께서 버클리로 2년 동안 와서 가르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모르게 제가 같이 있던 그 상학문인협회 회장이시던 신 선생님께서 제 시를 몇 편을 뽑아서 그때 처음으로 라디오 서울이라는 에서 하는 공모전에 저를 모르게 시를 발표를 거기에다가 출품을 하셨는데 그거를 그때 권영민 교수님께서 거기에 그걸 뭐라 그러죠? 작가 선정 작가셨어요. 심사 하시는 교수님으로 그래서 권 교수님이 말하자면은 저를 1등으로 뽑으신 거예요. 그리고 만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셔서 그때 이제 그 시 선생님을 통해서 그 권 선생님을 만났죠. 그랬더니 오 선생님 써놓은 시들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영광스럽게 1등을 해서 거기서
선생님이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한 30편 정도 그것도 다 원고지에 글씨로 써서 보내는 손으로 써서 이제 그거를 80년도 말쯤 됐던 것 같은데 그거를 권 선생님한테 들었더니 권 교수님이 한국에 들고 들어가셔가지고 정식으로 그 심상이라는 시 잡지에 정식으로 거기에다가 등단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정말 다른 사람들은 한국 시단에 정식으로 그러니까 추천으로 등단을 시키신 거가 얼마나 큰 건지 사실 저는 몰랐어요. 왜냐면은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대단한 일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면 용감하다고 그래서 그게 뭔데 그랬더니 이미 정식으로 한국 시단에 말하자면 91년도에 한 5편 그리고 뭐 92년도에 또 5편 그리고는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는 몇 편을 더 하셔가지고는 3번이 나가기 시작하면 신춘문예라로 등단하는 거와 그 다음에는 이렇게 권위 있으시는 선생님이 등단시키는 그게 아마 정석이래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말하자면은 한국 시단에 제가 등단이 된 거예요. 그 심상을 통해서. 그랬더니 그 권 교수님 제자 중에 박사학위 하던 선생님이 또 해설을 붙여가지고 93년 심상에 아마 해설까지 붙는 순간 이제 정식으로 콜온콧 그러니까 시인이라고 이제 그렇게 등단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갑자기 리스폰시빌리티 같은 것이 좀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권 교수님이 추천하신 대로 그래서 열심히 써있던 거를 교정하고 만지고 이제 교정 작업을 이제 90년도 초에 80년도 말에 이제 시작한 거죠. 그랬는데 그게 드디어 책으로 그러니까 한 15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사실은 저는 쓴 거는 많지만 교정하고 또 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지금 오랜 세월 1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다가 결국에 2004년도죠. 그때 권 교수님이 또 총대를 메시고 말하자면 2008년이에요. 네, 2008년. 그러니까 그 후에 그동안 여러 곳에 문학지에 출판된 그런 작품들만 모아서 말하자면은 저한테는 쓴 시간은 40년 뭐 이렇게 오랜 세월을 썼어도 그 중에서 이제 출판됐던 것들이 있는 것들만 모아서 권 교수님이 이렇게 태학사라는 굉장히 권위 있는 잡지사에서 이게 태학사가 뭐자 그러죠? 편집사? 출판사. 그죠? 굉장히 이름 있는 태학사라는 출판사에서 이렇게 처녀 시집을 출판해 주신 거예요. 근데 제목이 아주 좋은 스토리고요. 근데 네. 제목이 왜 이별을 위하여죠? 그런데 그 이별을 위하여는 권 교수님이 저한테 그 시집 제목을 정해라 그러니까 꼭 necessarily 시 중에서 하나 안 뽑아도 된다 그러셨지만 여기에 수록된 한 100개 넘는 그 시 중에 그 이별을 위하여라는 시를 제가 개인적으로 바람하고 이별을 위하여라는 그 시를 제가 제일 좋아해서 제목을 제가 이별을 위하여로 정하였는데 또 그 해설을 또 그거 멋지게 하셨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되게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별이라는 그때 아마 제가 80년도에서 90년대에 갈 때 마음속에서 가장 정서적으로 어떤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고 알고 싶었고 그리고 시도 많이 썼던 것들이 어떤 헤어짐, 이별 그리고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그 책장도 그것도 이거 제가 다 이렇게 여러 개 보고서 저는 또 의자에 대한 그런 어떤 집착 같은 게 좀 있어요. 예쁜 의자 그리고 그 고갱이 그린 의자와 밴고의 의자라든가 이런 지금도 아직 제 책상 그 침대 옆에는 프라다 가방이라고 들었는데 왜 의자로 변했어요?
아, 뭐 그가 멋부리느라고 가방 드는 거는 가방은 뭐 저는 I'm more into shoes하고 그런 멋부리는 거에서는 저는 귀걸이나 뭐 그런 거 좋아하고 어쨌든 그 의자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여기 이별을 위하여 보면은 책장에 그 저기 막 의자 그림도 하나 있고. 근데 그 시집 안에 네. 그 김남조 씨와 이제 백승철 시인 목사님 나오는데 김남조 씨와의 관계와 백승철 목사님과의 관계를 조금 설명해 주면 도움이 될 텐데. 아, 진짜 그거는 우리 김남조 선생님은 제가 어머님 하던 정말 대한민국에서 휘날리는 여류 시인이시고 그렇지만 저와의 관계는 중학교 1학년 때 그 김남조 선생님의 그 외동딸인 김정아 지금 현재 경원대학 교수 불문학 교수로 있고 그러는 그 김정아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이 씻으면서 같은 학교를 다닌 그런 정아가 저랑 친구예요.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중학교 때 그랬는데 미국에 그때 이미 김남조 선생님을 통해서 정아랑 같이 쫑쫑 붙어 다니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그 유명한 시인 선생님을 저는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가까웠는데 사실은 그 권영민 교수님이 그 시를 들고서 등단시키셨을 때 사실은 제가 김남조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를 보고 어머니 책을 낼까요? 라고 그 90년도 초에 가서 보여드리면서 물었더니 그래서 어머님은 저한테 그 처녀 시집이라는 거 처음으로 내는 시집인데 그거를 뭐 수백 권 뽑아내도 되겠지만 처음으로 내는 거야. 너 어떻게 해서든지 일생에 한 권을 써도 고치고 또 고치고 들어가서 또 보고 너의 마음에 흡족할 때 책을 내는 것이 어떻겠니? 라고 그때 말씀하신 기억 때문에 사실은 제가 15년을 기다린 거예요. 고치고 또 고치고 가서 또 보고 자를 거는 자르고 등가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이제 발표된 시들이 뭐 한국일보, 중앙일보 뭐 그리고 여기 문인협회 이런 데서 여기저기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15년이라는 세월을 제가 기다렸더니 결국은 권 교수님이 이렇게 훗날에 이런 저한테 처녀 시집을 말하자면 내는 그런 거를 드린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근데 백 목사님과의 관계는? 또 우리 백 목사님은 그렇죠. 백 목사님의 관계는 또 기가 막힌 스토리가 또 있죠. 그거는 이제 제가 개업한 후에 그 중앙일보나 한국일보를 통해서 나오던 것들을 보시고 그때 이제 우리 백 목사님은 목사님이자 휘날리는 시인이세요. 정말 글 잘 쓰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에피포더라는 쪽지글 그것도 다 등사기로 해서 손으로 써서 타이프 쳐서 아마 밀어서 이렇게 해서 쪽지글로 만들어서 뭐 마켓에도 보내고 감옥소에 있는 한인들을 뭐 이런 분한테 보내고 말하자면은 문서 선교를 혼자서 열심히 조그만 교회에서 하시면서 그거를 하시던 분이 저를 보시고는 제가 쓴 시를 보시고 저한테 그냥 찾아오셨어요. 어느 날 병원으로 뚜벅뚜벅 들어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오소미 선생님께서 동참해 주시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게 아마 95년 정도 됐나 92년 정도 됐나 그때 그 저희 집에서 응접실에서 또 최철미라는 시인 또 하나 있으세요. 그때 글 잘 쓰시는 시인 공인회계사 하시면서 그래서 그 최철미 저 그리고 우리 백 목사님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그 쪽지글에 시를 하나씩 올려서 감옥에 보내는 작업으로 시작한 게 에피포더예요. 감옥에 그러니까 사역을 위한 그거였네. 네. 그럼 보면은 지금 뭐 샌프란시스코 문학지에도 발표되고 여성의 창 그래서 책과 생각에서 계속 책들이 발표됐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나는 저도 뭐 누나가 저를 인커리지를 많이 추천하고 계속 쓰라 해서 시를 쓰다 보니까 저도 출판되고 등단했지만 더욱이 이제 이번 이별을 위하여는 첫 번째 책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당신께라는 시집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실은 후에 썼던 그런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면
신앙을 가지고 더욱이 시를 쓰는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경우에 우리 백 목사님들이 그 에피포더라는 쪽지글을 써서 이제 보내기 시작한 거는 정말 그 소외되고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 있었어도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백슬라이더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떠나서 뭔가 찾고는 싶은데 싫은 거는 싫은 거지만 어떤 것이 좋은지 모르고 방황하는, 그러니까 내면적인 방황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조건 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들어가는 거에 대한 이렇게 좀 경기를 일으키기 싫고 이런 사람들을 할 때 그냥 기독교 신앙으로 기독교 책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 하지 않고자 하는 것에 우리 셋이서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뭐 예수님, 하나님, 뭐 죄받아요, 지옥 가요 뭐 이러는 것들을 될 수 있으면 배제시키는 상태에서 그래도 신앙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우러나오는 데서 쓰여진 시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만지는 과정으로 간다는 그런 생각에 동의해서 될 수 있으면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예수님 이런 것이 아닌 세큘라 월드, 그러니까 보통 책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우리 지금 샌프란시스코 문학인이 이 문학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이런 모임들은 그 안에 뭐 불교 신자도 있을 거고 뭐 크리스찬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그 시라는 우리가 그러니까 에피포더는 문서 선교를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책 자체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예수님 하는 식으로 쓰지 않는 책들을 그냥 보통 사람들도 있고 감동받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글들로 사람을 감동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된 책이고, 그리고 우리 그 문인협회 책들은 뭐 그냥 세큘러 월드에 보통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책의 형식으로 그렇게 그렇게 된 거죠. That's good. 근데 여성의 그러면 창이라는 걸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여성의 창은 한국일보에서 매주 우리 여기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에 있는 꼭 글 쓰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한 여성의 목소리를 내자, 그러니까 여성의 사람들로만 구성이 된 그런 신문에 쭉 기고되던 적인데 거기에 제가 한 2년 정도 여성의 창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하자면은 글들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크리스찬 무슨 문서 선교 이런 목적은 없고, 그렇지만 거기에 냈던 글들을 우리 문인협회에서 뽑아서 책으로 이렇게 한번 묶어낸 것이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문학 이런 거는 우리 문인협회가 제가 잠깐 동안 한 2년 동안 상황 문인협회 회장을 했을 때 그때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멤버들 중에서 그것도 당연히 권 교수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책이고, 에피포도하고는 이거는 실제로 문학지고, 그리고 에피포도는 진짜 문서 선교를 위해서 쪽지글로 시작한 것들을 모아서 지금 벌써 22년 됐으니까 책이 11권 나왔죠. 2년마다 한 번씩 책 내고 상 주고 뽑아서. 제가 전번 주에 우리 누님의 시집 이별을 위하여 소개할 때 류시와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 시집의 그 뒤에 해설을 써주신 이문재 시인이 시는 고백과 또 우리 묘사와 발견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철학적인 접근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 잣대를 가지고 제가 이 이별을 위하여를 우리 모든 청취자들에게 나눴었는데 그런 시를 쓸 때 어떠한 자기만의 어떤 철학과 아니면 자기만의 어떤 고집,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그런 게 있습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그 문학이라는 그 장르에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대두되는 것이 이제 소설이죠. 소설은 우리가 창조해내는 어떤
픽션이고 가상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소설 그리고 수필 그리고는 이제 해설조차도 이제 그 문학 장르의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실은 소설가는 정말 책만 잘 팔리고 그러면은 그거 해서 정말 먹고 살아요. 먹고 살잖아요. 그렇지만 유일하게 수필가도 뭐 피찬득 씨 이런 분들은 막 그거 써서도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써서 유일하게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시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라고 부르지 않고 소설가, 수필가 이렇게 부르지만 시인은 사람 인자를 붙여서 시인이라고 부른다. 누가 또 아마 그 유명한 선생님 또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저도 여기서 저기서 보고 듣고 한 것들을 아마 또 나름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는 소설가가 되고 싶었던 사람인데 그렇지만 그거는 정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렇게 정말 직업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저는 직업이 사람 눈들은 껌껌한 방에서 마이크로스코프 보면서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는 직업적으로 일이 그렇다 보니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고 그러니까 결국은 시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대답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좀 옆으로 갔는데 저는 시가라고 부르지 않고 시인이라고 부르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창조하셨을 때 마음속에 어떤 그런 감동을 주시는 마음 그리고 이렇게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보면 인성이죠. 그런 거를 주셨는데 시가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저는 시인으로 태어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시를 저는 제가 시인이라고 부르지만 그렇지만은 그대도 시인이고 나도 시인이고 모든 사람은 시인인데 단지 시는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생활에서 그냥 살아가는 일 중에 자기한테 감동을 주는 어떤 파트를 말로 아주 간결하게 축소화시켜서 정말 느낌을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저는 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오석헌 목사가 몇 번 소개할 때도 하나님도 시인이시고 예수님도 시인이시고 우리 다윗 왕은 당연히 시인이시고 시편 그러니까 그렇게 결국은 신앙적인 것이 거기에 응집이 됐을 때도 우리는 우리는 사실 모두가 다 시인이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문학적으로 장르에서 이렇게 시집도 내고 할 때 그런 시인이라는 것을 붙이기 위해선 지금 유시와 씨도 제가 좋아하는 시인인데 말하자면 자기의 어떤 모든 사람이 보는 사물을 자기 나름대로 탁 느낌은 다 틀린 모습으로 그렇지만 느낌이라는 건 다 있는데 그 느낌을 받았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유일한 그런 감성을 가지고 가장 간축된 말로 그것을 창조했을 때 그러니까는 you create that 그 이모션을 내 말로 한마디를 딱 표시했을 때 그게 저는 시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활 시인이에요. 저는 말하자면. 그렇다면 우리 뭐 어저께 내가 있으면서 봐도 너무 밤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와서 피곤한데 시를 그러면 보통 사람들도 똑같은 상황이고 시가가 아니라 시인 돈도 못 버는 거로 하기 위해선 그렇다면 언제 시간을 내서 이런 시를 쓰는지 도움이 되겠네요. 저는 그러니까 학생 때는 저녁 때 그러니까 일기장에다가 시상이 탁 떠올랐을 때 얼른 적어놓고 그리고는 그런 거를 준비를 하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뭐 80년대에 막 일 다니고 일 가면서 1시간씩 운전하고 올 때 1시간씩 운전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리코딩 같은 거 조그만 녹음기죠. 네, 녹음기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그 시상이 탁 떠올랐을 때 얼른 그거를 적어놓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80년대는 그런 식으로 녹음기 들고 다니면서 녹음해놓고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앉아서 틀어보고 적어놓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고치는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폰에 뭐 다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 노트 할 때 이제 탁 리코딩을 이제 하죠. 들고 다니다가. 그리고 또 시간 있을 때 그거 트랜스포즈해서 하고. 예를 들자면은 뭐 저는 뭐 그 노트라는 섹션에 뭐 시상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간딱간딱 생각나는 것들을 일단 적어놔요. 그러니까 생활 시인이라는 것이 여기 생활 속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묘사하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여기 파도라는 이 이별을 위하여라는 이 시집에 유일하게 파도라는 시가 이제 제가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썼는데 기왕이면 독자님들한테 이 파도 한번 좀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이 파도는 제가 카멜이라는 그 여기 카멜이라고 신혼여행도 많이 가고 그러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 저기 바다가 있죠. 여기 베이에리아에. 근데 그 카멜에서 제가 그 카멜 그 Ocean of Camel, the Sea by the Ocean, 아니 Sea by the Camel인가? 그 바다에 딱 가면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그 수백 년 된 하얗게 변해서 죽은 그 나무를 지금은 막 시리에서 프로텍트해요. 근데 그 전에는 막 애들이 올라가기도 그렇게 해요. 그러는 나무가 있어요. 굉장히 좋아하는 나무인데 거기가 세 그루가 있는데 특히 한 그루는 그래서 저는 카멜에만 갔다 하면 거기를 꼭 가서 그 나무도 바라보고 그 바다도 바라보고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근데 특히 그 나무를 좋아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써진 시들이 아마 여기에 한 서너 편 발표됐는데 그 파도는 한국일보에 한번 발표됐을 때 그 독자가 그때 굉장히 많이 생겼었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편지하고 이러신 분들이 이거를 보고 좋았다고. 그래서 우리 오석한 목사도 보고 스스로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영어로 저한테 번역을 해줘서 보내줘서 제가 이 책을 낼 때 그거를 같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옆에다 놓고 그게 카멜 시편 3편이에요. 근데 이거를 쓰여질 당시에는 제가 저는 그냥 모태신앙 뭐 이렇게 뭐 그건 소용없는 거지만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커서 20세에 딱 교회를 떠나서 제가 20년 동안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20년에서 40살 될 때까지 하나님한테서 멀리 떨어져서 살던 시절에서 40살 때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초기 단계였을 때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엉금엉금 겨다리는 어린아이 초기 단계. 그러니까 얻은 무슨 그런 뭐 기적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뭐 업앤다운이 굉장히 많을 때예요. 29 minutes. Go ahead, read for us. So, okay. 시간이 그러면은 제가 이거 읽겠습니다. 파도 카멜 시편 3. 그것은 부서지지 않는다. 모든 것을 끌어안기 위해 달려들고 있을 뿐. 그것은 무너지지 않는다. 더 큰 것을 열망하며 힘껏 쌓아 올리고 있을 뿐. 그것은 밀려가지 않는다. 여기가 아니라면 저 먼 곳으로 말없이 떠돌 뿐. 끊임없이 달려드는 밀물의 품에 안겨서 영혼을 꿈꾼다. 파도는. 좋습니다. 아마 그 신앙이 배어 있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시라 그 많은 시를 나한테 읽으라고 줬는데 그 시가 딱 마음에 들어와서 제가 이제 번역을 한 시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누님 말씀대로 시라는 건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보고 안 보이는 우리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북 스토리에서 만나겠습니다. 바이.